네 번째 단락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를 우리가 K다라고 쓰고 IFN분의 IFS 이렇게 쓰고 있죠. IFN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이고 IFS라고 하는 것은 개방 시험 시 무부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IFS라고 씁니다. 이 실제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단락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현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고 G, PU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먼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동기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유기기 전력 2가 되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동기 임피던스 GS, 그냥 G라고 편의상 쓰겠습니다. 부하가 전격일 경우 여기에는 전격 전류 IN이 흐르게 되고 여기는 발전기의 전압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즉 전체 전압에 대한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의 백분율입니다. 그럼 얘는 전압의 요 동기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ING가 되겠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에는 각각 의미를 아셔야 되겠다. E는 여기에서 상전압을 의미하고요. 한 상에 대한 것만 그린 거니까 단위는 여기서 볼트입니다. IN은 전격 전류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되고 이번에는 단락전류 IS를 알아볼게요. 단락전류 IS는 여기가 단락되었다 이거죠. 그럼 얘를 단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락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무엇이 흐르겠습니까? 단락전류 IS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단락전류 IS는 보면 전체 전압은 E이고 임피던스는 G, 동기 임피던스밖에 없으니까 G분의 2가 됩니다. 그럼 G분의 2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 G하고 2가 요 식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를 좌항으로 이렇게 보내면 G분의 2가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의 I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이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법인 GPU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즉 전체 전압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GPU입니다. 단위는 얘는 이제 PU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를 보면 뭐예요? 이게 없는 것뿐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누면 되는 애네.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누면 GPU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PU법.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K, 단락비 K라고 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뭐 역수란 얘기네. 그럼 얘는 GPU분의 1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단락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추가적으로 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을 조금 더 하나 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퍼센트 임피던스는 E 분의 IN G
곱하기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2는 상전압이라고 했고요. 단위가 볼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간전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V, 얘는 선간전압이고요. 단위를 킬로볼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위아래다가 똑같이 루트 3V, 루트 3V 이렇게 해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죠? 식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관계에서 분명히 동기 발전기는 Y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자, 1 V 킬로볼트는 얘는 선간전압이에요. 그쵸?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어야 돼요. 그쵸? V 킬로볼트는 상전압의 루트 300. 근데 얘는 단위가 지금 볼트이네요. 볼트. 그러면 여기를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볼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야지 1 킬로볼트 이렇게 되잖아요. 아, V 킬로볼트는 루트 3,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게 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식을 통해서 2라고 하는 것은 볼트는 나머지를 다 넘기면 되겠네요. 루트 3 V에 넘어가면 곱하기 10에 3승이 돼요. 그럼 여기 2 대신에 제가 요걸 대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쓰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원래 있던 루트 3V 2 대신에 요거 집어넣게 되면 루트 3V 곱하기 10의 3승. 여기는 루트 3V ING 곱하기 10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루트 3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10이 3개가 있고 여기는 10이 2개가 있네요. 그럼 얘가 하나 3개가 1개로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거 10 V제곱 루트 3 VI가 뭐죠? 피상전력이죠. PN 루트 3 VI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공식에서 보면 이 V는 기준이 뭐라고요? 선간 전압이면서 단위는 킬로볼트예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얘가 킬로볼트잖아요. 그럼 얘 단위도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격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격 용량.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실 때 의미와 단위도 함께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락비에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락비가 크다. 볼게요. 단락비가 크다.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고 할 때 식을 먼저 써보면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IN분의 IS이고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단락비가 크다. 요 K 값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크려면 요 식에서 보면 얘가 작아야 돼요. 맞나요? 1번. 여러분 천천히 하나씩 적으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는 얘가 작다는 얘기예요. 1번.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이런 얘기인가요?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식 중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2의 i의 g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얘가 작으려면 이것도 작아야 되잖아요. 이거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돼.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맞죠? 근데 동기 임피던스 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 S는 J XA 플러스 X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동기 임피던스는 J XA XL.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전압 강화도 줄어들겠죠? 전압 강화가 작다. 전압 강화가 작으면 전압 변동률도 작습니다. 그렇죠? 전압 변동률이 작다. 다섯 번째. 전압 변동이 작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전압 변동이 작으면 좋은 거죠. 안정도가 좋다. 안정도가 좋다. 여섯 번째. 과부하 내량이 증가된다. 과부하에 대해서 대응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부하 내량 증대. 일곱 번째, 충전 용량에 여유가 있다. 송전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부하 송전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무부하 시 C, 그러니까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증자작용, 즉 자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단락비가 크면 그에 따라서 여유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송전선 충전 용량에 대한 충전 용량 여유가 크다. 여유가 있다. 좋은 거예요. 이 6번, 7번은 다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8번 볼게요. 8번은 요거 보면 돼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럼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이게 작아야 되잖아요.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뭘까요?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자속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려면 주자속이 커야 되겠죠. 주자속이 크다. 그럼 주자속이 많이 나오려면 계자 철심이 커야 되겠죠. 계자 철심이 크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적으려면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바로 공극이 크다. 공극이 크고 계자 철심도 크고 다 크네요. 기기가 크다. 기기가 크고 무겁고 비싸다가 되겠네. 그렇죠? 13번째. 여기 보면 계자 철심이 크다는 얘기는 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철손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효율이 나쁘다. 손실이 많으면 효율이 나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번부터 13번까지를 그냥 무작위로 암기하시면 암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발전기는 단락비가 클 것이고 어떠한 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을 것입니다. 이때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계자 철심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철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를 철기계 이렇게 얘는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단락비가 작은 기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철보다는 구리가 많겠죠. 동기계, 구리 기계. 얘는 단락비가 작다.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단락비가 큰 것들은 이제 수차 발전기가 단락비가 큽니다. 약 단락비가 0.9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그럼 수차의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터빈 발전기가 되겠죠. 터빈 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 발전기는 0.6에서 한 1 정도의 단락비가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에 대해서도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락전류입니다. 이 단락전류는 이 전기자가 단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단락전류를 설명하기 전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좌에서 계좌 자속이 나올 것이고요. 이 계좌가 회전을 하면 이 전기자에는 분명히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기자 반작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계좌 전류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계좌 전류는 일정합니다. 그럼 계좌 전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IF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순간에 이 순간에 예를 들어 단락이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기자가 단락이 되었다.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단락전류 IS가 급격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S입니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상전류가 흐르겠죠. 무슨 전류? 지상전류. 전압보다 전류가 느린 지상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지상전류는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서 감자작용을 일으킵니다. 감자작용. 즉, 이 주자속을 감소하는 그러한 자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공극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즉 단락이 발생하는 순간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하여 이 공극의 자속은 어떻게 해요? 감소되겠죠. 근데 이 공극의 자속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자속을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높은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자속, 주자속이 증가를 하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일정하게 이렇게 다시 수렴합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시간이 지나면 계자 전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단락이 발생하는 순간 계자 전류는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원래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계자 전류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합니다. 그럼 이것을 단락 전류에 대한 파형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때 단락이 발생하고 이때 여기서 이제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단락이 발생하고 이 단락 전류가 일정한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얘네들이 이 값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단락전류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단락전류. 근데 이 계좌전류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직류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만큼이.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얘가 어떻게?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요. 이렇게. 얘도 여기서 똑같이 이만큼이 포함이 된다고요. 그럼 이 파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단락이 생긴 순간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돌발 단락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끝까지를 지속 단락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전류는 처음에는 크고 나중에는 어떤 일정한 단락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돌발 단락전류는 자 분명히 이 단락전류 IS는 요 회로를 보시게 되면 XS하고 유도기 전력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XA 더하기 XL분의 2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이 부분 지속 단락전류에서는 단락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XA 플러스 XL 분의 2가 되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 이게 지속 단락 전류가 됩니다. 근데 단락이 발생하는 순간 돌발 단락 전류에서는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XL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다.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단락 전류는 즉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큰 값이었다가 나중에 일정한 단락 전류로 수렴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기발전기의 출력입니다. 이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출력이 다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원통형, 즉 비돌극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극형, 철극형이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값이 서로 다르죠. 다르고 최대 델타 값이 90도일 때 얘는 60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 출력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도할 유도 내용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데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잘 암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은 직접은 못하더라도 한번은 봐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먼저 비돌극형 원통형의 출력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돌극형은 즉 원통형은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 여기에 계자가 이러한 원통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라고 하고 전기자 권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리고 얘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 상에 대한 등가 회로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을 제가 2다라고 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동기 리액턴스 XS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을 하고 부하가 있다라면 부하 전류 I가 흐를 것이고요. 이 부하 양단에는 V다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부하에서의 소비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벡터도를 그리기 앞서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 V 플러스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하는 거죠. 실제 여기에는 RA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I에 R 플러스 J 뭐 X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제가 벡터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V라고 하는, 자, 얘네들은 다 벡터적인 값인 거죠. V라고 하는 벡터를 먼저 그려보면 V는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V라는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하 같은 경우에는 지상 부하가 많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벡터는 전압보다 대부분 세타만큼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전류에 대한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 VR은 R에 흐르는 전류와 R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같기 때문에 IR을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IR, 그렇죠? RA가 되겠죠. 자, XS에서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섭니다. 다시 얘기해서 L은 전류가 90도 느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류 벡터와 같잖아요. 이거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얘를 I, X, S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을 때 XS라고 하는 값이 RA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무시하면 IJXS만 남는 거잖아요. 얘만 남는 거. 얘는 없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 이렇게. 이게 IX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면? 무시하면. 그럼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되겠죠? 이건 이제 전류에 대한 벡터인 거고. 그러면 전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와 IXS의 합인 거죠. 그래서 얘가 2구나. 얘가 2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E와 유기기전력과 이 단자 전압 간에 이루는 각을 우리는 이제 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 부하각 또는 뭐 토크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벡터에서 조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볼게요. 자, 얘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와 얘는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가 뭐라고요?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의 길이. 자, 요 작은 삼각형에서 볼게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거의 길이는 분명히 IXS고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요거의 길이는 IX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가? 요거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는 요 큰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큰 삼각형.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요거의 길이가 사인 되죠, 그죠? 사인. 그래서 얘는 2 사인 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2 사인 델타.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요 식을 통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I 코사인 세타입니다. 적어볼게요. I 코사인 세타는 X S분의 그죠? 요거 일주일 넘어가면 되잖아요. 2의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요 출력이잖아요. 출력. 요 출력 P는 V I 코사인 대신에 이걸 넣는 거야. I 코사인 대신에 이걸 넣게 되면 XS 2의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가 와트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아까 있던 식과 같이 XS 동기 리액턴스 분의 E 유기기전력 V 단자전압 사인 델타 부하각이 되겠죠. 와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E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상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공식은 뭐예요? 한 상당 출력이 되는 거죠. 맞겠죠? 그럼 얘가 3상이라고 하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3 곱하면 되죠. 3 곱하면 3상 출력이 된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극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돌극형. 두 번째 돌극형 뭐 또는 철극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여기는 돌극이 즉 계자가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여기를 뭐 N극, 여기를 S극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뭐 전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N극과 같은 이러한 축 방향의 리액턴스를 XD라고 합니다. XD. 얘를 뭐 직축, 뭐 리액턴스, 뭐 여러분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하자면 뭐 직축, 뭐 반작용 리액턴스와 뭐 누설 리액턴스의 합친 게 뭐 X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직축에 관련된 리액턴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이런 수직 방향, 이러한 방향을 XQ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횡축 리액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횡축, 뭐 반작용, 뭐 리액턴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대부분 크다 이거야. 대부분 크다. 얘는 요 값에 뭐 한 5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XT가 크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얘에 대한 등가위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부하 여기에는 XD라는 것도 있고 XQ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 속에서 나온 이 자속에 의한 것이 E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값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방향이 있겠죠. 그죠? 이 정확히 반대 방향인 그 전압을 ED라고 보겠습니다. ET. 그리고 얘와 이러한 수직 성분도 있겠죠. 이 전기자 반작용 중에 이 축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감소하는 부분 ED, 직축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요. 얘와 수직인 방향의 EQ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EQ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니까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죠. IQ 곱하기 X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 ED는 ID, X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에는 전압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전압이 걸리겠죠. 이렇게 맞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얘에서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보자 이거죠. 알아내보자. 그럼 얘를 자 식을 써보면 E는 V 플러스 ED 플러스 EQ가 되겠네요. 다 벡터적인 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E라는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E라는 벡터는 이렇게 그리게 볼게요. E라는 벡터. 그렇죠? E라는 벡터. 근데 EQ라고 하는 애는 요 E라는 벡터와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EQ라는 벡터. 그렇죠? 그리고 ED라고 하는 애는 얘랑 축이 같아요. 평형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보게요. ED 벡터. 그럼 V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V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V라는 벡터, ED라고 하는 벡터, EQ라는 벡터를 합치니까 이런 벡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때 요 E와 V가 이루는 각을 요 델타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뭐 느려지겠네요. 그럼 얘를 전류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류 I.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세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편의상 파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 플러스 뭐 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분명히 EQ라고 하는 것은 I, Q 곱하기 XQ라고 했어요. IQ라고 하는 것은 얘에 관련된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전류가 느리잖아요. 그쵸? 전류가 전압보다 느릴 거예요. 90도. 왜냐면 얘가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그럼 얘 벡터가 이거면 얘보다 느린 것은 이러한 벡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벡터가 IQ입니다. 자, ED를 볼게요. ED는 얘는 ID 곱하기 XD예요. 그럼 얘도 얘보다 90도 느릴 거예요. 이러한 벡터보다 90도 느린 벡터는 이 벡터인 거죠. 그럼 얘가 I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보면 요 값이랑 요 값을 보면 자 여기가 파이예요. 파이 그럼 얘는 코사인 자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I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요 길이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요거는 I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ID는 I 사인 파이, IQ는 I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ID는 I 사인 파이, IQ는 I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 길이 첫 번째, 요거 길이 볼게요. 요 길이 볼게요. 요거 동그라미 1번. 요 길이는 여기가 델타잖아요. 사인 맞나요? 사인 1번은 V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인 1번의 길이가 v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iq xq iq xq. 근데 여기에서 iq가 얼마예요? i 코사인 파이예요. 얘 다시 쓰게 되면 i 코사인 파이 x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가? v 사인 델타가.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를 2번이라고 볼게요. 요 길이를 보겠습니다. 2번은 요 길이에서 2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요만큼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가요? 코사인 V 코사인 델타. 그래서 2 빼기 V 코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디가?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거예요. 2 빼기 여기는 V 코사인 델타예요. 근데 요 길이는 요거랑 같네요. IDXD. 그렇죠? ID를 뭐라고 쓸 수 있었어요? ID를 I 사인 파이. I 사인 파이 XD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요식과 요식을 통해서 I 1번 다시 I 코사인 파이는 x큐분의 v 사인 델타 이렇게 나와요. 자, 2번에서는 I 사인 파이는 xd 분의 I 사인 파이는 xd 분의 2 마이너스 v 코사인 델타가 돼요. 2 마이너스 v 코사인 델타 이렇게 되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출력 P예요. P는 v I 코사인 세타 맞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v I 코사인 세타.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출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세타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될 것 같아. 즉 요 식에서 보면 세타는 파이에서 델타를 빼면 되는구나. 세타는 파이에서 델타를 빼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 델타를 빼면 돼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v i의 코사인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죠? 여기서 삼각함수 나옵니다. v i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코사사예요. 코코사사. 코사인 파이 코사인 델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사인 파이 사인 델타 이렇게 나와요.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v i 코사인 파이 코사인 델타 플러스 v i 사인 파이 사인 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 i 코사인 파이가 있고요. i 사인 파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i 코사인에는 이걸 집어넣으면 되고 I 사인에는 이걸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에 I 코사인 파이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X Q V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가 되고요. 플러스 V에 I 사인 대신에 이걸 넣어볼게요. XT에 그죠? 2 마이너스 V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VEXD 사인 델타 있죠? VEXD 사인 델타. 그거 먼저 써볼게요. 뭐 어떻게 돼? XD. 그죠? XD. EV. 사인 델타. 맞아요? 플러스. 자, 요거 볼게요. V 제곱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 V 제곱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V 제곱. 뭐 자리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 이걸 묶을 거예요. 그죠? V 제곱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 V 제곱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 그럼 여기는 뭐만 남아요? x 큐브분의 1. 여기는 V제곱 코사인 사인 델타 뭐 XT분의 1만 남죠.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큐분의 X 1 마이너스 XT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요식 있죠. 그렇죠? 요식. 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삼각함수에서 보면 얘는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식이 있어요. 그래서 P는 다 했어요. P는 XD EV 사인 델타, XT EV 사인 델타가 되고요. 플러스 자, 요거는 V제곱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는 이 사인 델타가 될 거고 요거는 통분하면 XD, XQ분의 XD-XD가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2 요거 통분하면 XD, XQ 그쵸? 여기 V 있어요. V제곱 얘는 XT-XQ가 되죠. 사인 2델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만약에 XD라고 하는 값과 XQ라는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0이 되죠. 뭘로? XS라는 값으로 같으면 얘는 원통형이랑 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만 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릴럭턴스 토크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릴럭턴스 토크를 만든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릴럭턴스 토크를 알아두시고 자, 보니까 얘가 없으면 얘는 뭐랑 같아요? 원통형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자속이 아주 작을 때, 주자속이 작을 때에는 이 값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밀한 제어를 한다거나 주자속이 작을 때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 주자속이 클 경우에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보통의 대부분의 돌극형 동기기 같은 경우에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통형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언제 최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항들을 보겠습니다. 얘는 비돌극형은 요 사인의 함수입니다. 사인의 함수. 즉 원통형은 사인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P equal X S분의 2의 V의 사인 델타 와트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 최대가 돼요? 요거
요때잖아요. 즉 델타 이퀄 90도일 때 최대가 돼요. 근데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요것도 추가가 된 거잖아요. 요것도 추가가 됐다 이거야. 근데 얘 보시게 되면 2델타예요. 그러니까 얘 주파수의 2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항, 릴럭턴스 토크를 만드는 요 항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얘는 뭐 이렇게 그리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합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얘와 얘가 합쳐서 최대가 되는 이 값은 한 60도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딱 60도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더라니까. 델타 값이 60도일 때 얘는 최대가 되고 얘는 90도일 때 최대가 되더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각도도 부하각, 토크 각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자기여자 현상입니다. 이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C, 진상전류가 흐를 때에는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증자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 자기여자 현상인데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자의 자속이 나오면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C라고 하는 콘덴서, 즉 정전 용량이 연결되게 되면 여기에는 IC다라고 하는 콘덴서에 흐르는 진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기자의 진상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기자에 의한 반작용으로 자속 파이 A는 어떻게 돼요? 주자속과 같은 방향의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증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극에 있는 자속 파이는 증가를 합니다.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속 파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유기전력식 E는 4.44 Fn 파이 M에 의해서 공극 자속이 증가함으로 유기기전력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럼 유기기전력이 더 증가를 해서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보다 더 높게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여자 현상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속 파이를 증가시키면 유기기전력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포화곡선 이렇게 보죠. 자, 그리고 계자에서 자속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계자에 의한 주자속이 즉 무여자 상태일 때 자, 여기에는 무슨 곡선이 있냐면 충전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충전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먼저 이 유기기전력이 미소하게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미소하게 요만큼 미소하게 발생했다 보죠. 요만큼. 그럼 E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E가 발생이 되면 요 C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IC가 미소한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자속 파이 A가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 A가 증가한다. 파이 A가 증가를 한다. 그럼 파이 A가 증가하면 다시 또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A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파이 A가 증가하면 다시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해요. 그럼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면 뭐도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면 IC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IC가 2가 증가하면 IC가 증가를 하게 돼요. 여기서 2가 증가하니까 IC가 증가하면 다시 파이 A가 증가하겠네요. 파이 A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파이 A가 증가하면 다시 2가 증가를 하네요. 이렇게. 맞죠? 그럼 2가 증가하면 다시 IC가 증가해서 파이가 증가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정격 전압까지 간다. 여기까지. 근데 이 전압이 더 넘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그것이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때 이 단자 전압이 정격 전압보다 높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얘는 언제 발생하느냐? 무브와 다시 언제 발생하느냐? 장거리 송전선로 무브와 운전 시 이때 뭐가 흘러요? 진상 전류가 흘러요. 충전 전류가 흘러요. 충전 전류가 한다. 충전 전류. 그로 인해서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얘를 뭐 해야 되겠어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방지 대책.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 때문에 흐르는 겁니까? 이 충전 전류 때문에 흐르는 거죠. C에 흐르는 전류. 90도 앞선 전류 때문에 흐른다. 그럼 C와 반대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L을 설치해 줍니다. 인덕턴스를 설치해 준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첫 번째 병렬로 무엇을 리액터를 어떻게 한다? 설치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얘를 병렬로 설치한 리액터를 우리는 블로 리액터 이렇게 얘기하죠. 블로 리액터. 그럼 블로 리액터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기조상기, 부족 여자 운전. 동기조상기를 설치하여 부족 여자 운전을 한다. 세 번째, 변압기 설치. 변압기를 어떻게 한다? 설치한다. 변압기도 뭐예요? 하나의 L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이 자기 여자 현상 같은 경우에는 C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발전기가 여러 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C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해요? 각 발전기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발전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어떻게 한다? 여러 개 병렬 운전하게 되면 이 C가 분담해서 가겠죠. 그럼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